기본적으로 귀에는 물이 잘 들어가지 않죠. 왜냐면 웨이도에 공기가 차 있잖아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빨대, 좀 두꺼운 빨대 한쪽을 막고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이 잘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물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놀이를 한다거나 우연히 했다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귀를 씻는 분들이 있어요. 대중목욕탕 가면은 어르신들이 귀를 막 씻는 분들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웨이도의 구조를 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요. 웨이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고막 안쪽에 보면 협부가 있어요. 좀 좁아지는 부분. 이런 구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나오기도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배출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량의 물은 웨이도 피부에 큰 해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들어간 게 소량이긴 하지만 화학물질이라거나 아니면 오염이 심한 물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대처법이 좀 달라질 거고요. 수돗물과 같은 비교적 깨끗한 물이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이 피부로 흡수되게 하거나 아니면 자세를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실수가요, 웨이도를 손상시켜서 오시는 경우거든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귓구멍이 작아서 면봉이 안 들어간다고 가끔 이제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웨이도가 좁아서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한데요. 보통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휘어있는 웨이도다 보니까 면봉을 딱 집어넣었을 때 플렉서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웨이도를 따라가기보다는 벽에 딱 부딪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귀가 좁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웨이도 손상이 많이 돼 있고요. 그 손상된 부분에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감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셔도 이제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물 들어가면 면봉도 넣을 거고 뭐 화장지도 한번 넣어보고 그러실 건데, 한두 번 하고 나서 안 되면요, 그때는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걸 막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이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웨이도 피멍도 들어있고요, 찢어져 있는 분도 있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시고 안 되면 이제 그때 다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웨이도 감염이죠. 그러니까 그 웨이도 손상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용액으로 세균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 습한 웨이도 환경에서는 곰팡이 감염도 되게 흔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진균제라고 하는 이런 크림 종류, 연고 종류를 도포를 해서 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악성 웨이도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병이죠. 혹은 에이즈나 아니면 장기 이식을 하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항암 치료, 뭐 백혈병, 이런 것들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녹농균이 가장 흔한 균으로 되어 있는데, 균이 감염이 되면 엄청나게 큰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웨이도 구조가 겉에 있는 3분의 1은 연골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3분의 2는 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끼는 유가 조직이 좀 관찰이 돼요. 그럴 때는 녹농균 감염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증상으로서는 귀의 통증, 그리고 이제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전음성 난청, 혹은 귀에서 물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병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균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침범하는 중추신경이 이제 안면신경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얼굴이 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청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혹시 그런 감염들이 적절히 내 몸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뇌수막염이나 뇌농양, 이것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함부로 귀에다가 면봉이나 귀유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멘트들이 대부분 병원으로 이제 내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제 구독자 수가 2,000명도 안 되는데 서울이나 대전에서 세종까지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시라고 저희가 유튜브를 찍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들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믿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복지부 차관님처럼 전화할 수 없을 정도면은 응급질환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훌륭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
사실은 배가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장천공이나 내장 쪽에 암인 사람들도 있고요. 머리가 좀 아파서 왔는데 보니까 뇌출혈이신 분들도 있겠죠. 허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유방암의 전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고, 이런 진단들은 사실은 CT나 MRI를 비싼 검사를 온통으로 해서 나오는 진단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좀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프기만 하고 너무 아프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두통이 있다, 약한 두통이 있다, 아니면 허리가 구부정했는데 골절이 있는 허리 통증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지 않은 병을 의심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의사들은 CT를 찍고 MRI를 찍는 거거든요. 즉 아주 경한 증상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중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환자분을 안심시키고 치료하고 싶기 때문에 병원에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금 해주신 질문, 뭐가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병원에 오시는 겁니다.